마추픽추와 함께 잉카 제국의 잃어버린 도시 파이티티를 아십니까? 우리는 전편 콜롬비아 편에서 칩차 제국의 엘도라도의 전설을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의 한없는 욕망과 탐욕이 이제 황금 인간에서 황금 도시를 꿈꾸게 되었으며 그것이 잉카 제국의 엘도라도 파이티티입니다. (1532년 11월) 스페인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 피사로는 200명이 안 되는 군사력으로 3만 명이 넘는 잉카의 전사들을 이기고 사파잉카 아타우알파를 사로잡습니다. 아타우알파 황제는 감옥에 갇혔으며 그는 풀려나기 위해 프란치스코 피사로와 거래를 하기를 청합니다. 아타우알파 황제는 자신을 가둔 감옥의 손을 뻗은 높이만큼 은으로 채워줄 테니 자신을 풀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약속을 하고 또한 공증까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2번의 은과 1번의 황금으로 채울 것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타우알파 황제는 어리석게도 그들의 변심을 생각지 못하였으며 태양신의 아들인 자신에 대한 거짓은 경험조차 없었기에 제국의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처음부터 전설로 내려오는 잉카인들의 황금도시 파이티티가 목적이었습니다. 수도사 발베데로의 천주교의 전파가 아닌 황금의 획득을 위하여. 아타우알파는 발베데코 수사가 건네준 성경을 땅에 던졌으며 아이러니하게도 펼쳐진 성경 구절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였습니다. 그것은 피사로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갈망했던 2번째 여행지인 파이티티로 떠나보겠습니다. 구대 사파잉카인 파차쿠티는 잉카 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하였으며 일설에 의하면 고대 요새 마추픽추를 건립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파잉카 파차쿠티의 정복 여정 어느 날 지금의 볼리비아, 페루 및 브라질 국경의 깊숙한 정글 속에서 전사들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용맹한 잉카의 전사들은 더운 날씨와 위험한 독충들로 인하여 점점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의 발밑에 반짝이는 황금 모래알이 숲 저편으로 길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흡사 태양의 신 인티의 자비로움처럼. 파차쿠티 사파잉카가 한 움큼 모래를 잡으니 손가락 사이로 금빛 모래가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모래반 황금반이었습니다. 황금 모래길을 따라가 보니 거대한 황금산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옆으로는 거대한 신의 어머니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파차쿠티 사파잉카는 며칠을 그곳에서 휴식을 취한 후 쿠스코로 돌아와 위락 우우모 제사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신탁을 청하였습니다. 윌락 우무 제사장은 파차쿠티 사파잉카에게 다음과 같이 고하였습니다. 사파잉카시여, 전능하신 안티께서 태양 부족의 영광을 재건하기 위한 마지막 요새를 선사하셨습니다. 그곳에 약탈을 대비하여 신전에 황금들을 옮기시고 그곳 황금으로 도시를 지어 용맹스러운 피우마와 사나운 아나콘다, 눈이 밝은 콘도르로 지키게 하옵소서. 훗날 힘차고 빠른 짐승을 탄 번개와 천둥을 다스리는 하얀 거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태양의 부족들을 학살하는 순환의 시대를 대비하라는 신탁입니다. 파차쿠티 사파잉카는 신탁을 듣곤 전복지에서 데려온 노예들을 데리고 정글 속의 파이티티로가 도시를 건설하고 많은 황금들을 그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곳의 위치는 대대로 사파잉카에게 키프 문자로 전해졌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원했던 것은 파차쿠티의 잃어버린 황금 도시 파이티티였습니다. 스페인 침략의 역사에 보면 아타우알파 사파인카는 그의 정적이었던 이복 형제 오아스카르 이전 사파인카에 대한 살인죄와 반란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합니다. 피사로는 그에게 화형을 명하였지만 육신이 없으면 내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잉카인들의 믿음으로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은 후 1533년 7월 26일 교살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파이티티를 찾던 피사로는 왜 아타우알파를 그렇게 빨리 죽였을까요? 그만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아타우알파의 장례는 한 달 후 미이라로 처리되어 잉카식으로 치루어지는데 피사로는 왜 그의 장례지까지 그의 군사를 동행시키지 않아 아직까지 매장지를 알 수 없을까요? 전설에 의하면 그의 매장지에는 당시 수송했던 수많은 황금과 함께 매장되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조심스레 다른 가설을 제시해봅니다. 아타우알파가 죽지 않았다면 교살형이 다만 잠시 기절시킬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파이티티의 위치를 알고 싶어하던 피사로에게 호의를 보여 신임을 샀을 겁니다. 그의 사형은 그리하여 화형에서 살 수 있는 목졸림으로 바뀌었으며 모든 것은 피사로의 묵인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피사로는 아타우알파의 죽음을 에스파냐에 알려야 했고 그럼으로써 파이티티의 전설을 덮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로 이곳에서의 전리품 황금 중 20%만 피사로는 에스파냐에 보냈습니다. 1541년 프란치스코 피사로의 동생 곤살로스 피사로는 최대 규모의 탐험대를 이끌고 파이티티를 찾아 아마존 정글로 탐험을 떠납니다. 아마도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확신이 살아있는 아타우알파라면 대규모의 탐험대 조직이 헛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타우알파는 이 기회가 복수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여행지는 지금의 에콰도르와 페루의 국경인 나포강 유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병 350명과 사냥개 2000마리, 야마 4000마리 중 21명만 키토로 돌아오는 희생을 치릅니다. 하지만 함께 간 4000명의 잉카인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들을 이끈 아타우알파는 깊은 정글로 이끈 후 스페인 침략자들을 놓아두고 조직적으로 다들 도망쳐 길을 잃어버리게 했을 겁니다. 정글의 무서움을 잘 아는 잉카인들은 그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음을 알았을 겁니다. 아타우알파의 계획대로 그들은 그곳에서 지옥을 맛보았으며 칼이 아닌 자연에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정글에서 빠져나온 아타우알파도 수건인 스페인 침략자의 복수를 하곤 그곳 어딘가에서 여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4000명의 잉카인들과 함께. 비하인드 스토리. 곤살로 피사로의 부관인 오레자노는 병력을 데리고 정글을 빠져나갈 길을 찾으러 가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아마존을 1542년 8월 26일 빠져나갑니다. 무려 탐험을 떠난 지 1년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는 정글에 길고 지겨웠던 강을 그리스 신화의 여전사 이름을 따 아마존이라 불렀으며 그 아마존을 횡단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명예롭게도 아직도 그 강의 이름을 아마존 또는 오레자네라 부릅니다. 1541년 6월 자신의 동생과 병사들이 파이티티로 탐험을 간 후 알마그로에 의해 프란치스코 피사로도 암살을 당합니다. 이로써 아타우알파의 복수는 종지부를 찍습니다. 2013년 12월 에콰도르 바노스데 아과산타에서 30km 떨어진 정글에서 아타우알파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80m의 2톤가량의 바위로 구성된 유적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 속에 잠들어 있는 파이티티의 비밀이 키프 문자와 함께 과연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지 기대해봅니다.